유명한 얘기 있죠. 너 레버리지 당할래? 레버리지 할래? 이게 뭡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직원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고 일을 시키죠. 그 다음에 사업체를 키우고. 이거는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1월 25일 에블바리 싫어하는 월요일 아침 7시 반입니다. 네, 여러분 출근 잘하셨습니까? 어저께 주말에 서울에는 비가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가 안 오고 출근길에 약간 쌀쌀하지만 기분 좋게 에블바리 싫어하는 월요일이지만 기분 좋게 출근했습니다. 아, 머리 푸들 같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시간 지나면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되면은 괜찮아지겠죠? 네, 여러분 지금 20, 30대 사회초년생 여러분 직장생활하든 아니면 사업을 준비하든 언젠가는 사업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20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궁금한 게 있었어요. 사업과 장사의 차이는 뭐지? 그래서 주변에 물어봤는데 그때는 유튜브도 없었고 그 누구도 명쾌하게 답을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사업과 장사의 차이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알려주기 전에 사업과 장사의 차이는 뭔가, 사업가와 장사꾼의 차이는 뭔가. 장사는 꾼이라 그러죠. 사업은 가라 그러고. 여기서 느껴지는 건 규모의 차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쪼맨하게 혼자서 하면 장사꾼, 크게 사업을 하면 사업가. 거의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틀린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레버리지. 레버리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부동산에서 많이 쓰죠. 대출을 이용해서 지렛대 효과.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구매했을 때 더 큰 수익을 내서 대출금을 갚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부동산에서 많이 씁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업하는 데서도 씁니다. 유명한 얘기 있죠. 너 레버리지 당할래? 레버리지 할래? 이게 뭡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직원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고 일을 시키죠. 그 다음에 사업체를 키우고. 이거는 직원들에게 레버리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업하기 전에는 어딘가 몸담고 열심히 일하고 있죠. 사장님이, 대표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레버리지를 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답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사업은요,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그게 바로 사업입니다.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회사, 그게 바로 사업입니다. 아무리 규모가 커도 사장이 없으면 안 돌아간다, 그러면 사업이 아닙니다. 식당을 예로 들어볼까요? 되게 큰 직원 100명을 거느린 고깃집이 있어요. 사장님이 카운터를 딱 보고 있습니다. 일일이 컨트롤을 해요. 그렇게 크고 직원이 많지만 사장님이 출근을 안 하면 안 돌아가요. 이거는 규모가 아무리 커도 장사입니다. 반대로 테이블이 5개, 6개밖에 없는 쪼맨한 이자카야예요. 그런데 점장 하나씩 두고 10개의 이자카야를 사장이 하고 있어요. 나는 컨트롤만 하고 안 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사업입니다. 물론 돈은 앞에 있는 대규모 고깃집 많이 벌겠지만 거긴 장사. 이자카야 10개를 거느린 대표는 사업. 아시겠죠? 병원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가는 병원이 있는데 굉장히 잘 돼요. 명의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미어 터집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이제 힘든 거야. 그래서 페이닥터를 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페이닥터한테 안 가고 이 선생님한테만 몰립니다. 신규 환자는 못 모르고 글로 가는데 기존에 있는 단골 환자들은 기존에 있는 선생님만 찾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병원은. 이거는 장사. 그 다음에 이제 큰 병원 있죠.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원장님 계시고 밑에 새끼 의사들 한 20명씩 있는 이런 데 보면은 대표 원장님은 경영만 하시지 이렇게 진료를 많이 보시진 않죠. 그런 경우엔 사업. 개인 병원은 장사. 프랜차이즈 병원은 사업.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번째, 규모의 차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요, 대표가 일일이 다 합니다. 직원 없이. 왜? 직원 월급 줄 돈이 없잖아요. 돈이 있다 해도 아껴야죠. 자리 잡기 위해선 대표가 다 해야 됩니다.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투자를 받고 직원을 이제 세팅한 다음에 하기도 하죠. 이렇게 장사로 시작해서 규모가 커지면 이제 사장이 다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장사에서 사업가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장사꾼보다는 사업가가 커지는 게 요렇게 커져가면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을 뽑고 팀 단위로 뽑고 시스템을 두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사업하는 사람이 장사꾼보다는 큽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 번째, 마인드. 이거는 사람 마인드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을 잡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사세가 확장이 돼도 내 성격상 내가 누굴 믿지를 못해, 맡기지를 못해, 내가 다 해야 돼. 그런 사람은 딱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릇과 역량이 있어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직접 일일이 다 컨트롤하고 돈을 번다. 그런 사람은 장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규모에 있어서는 성장이 적겠지만 그래도 리스크가 적죠? 직접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하지만 처음부터 나는 직원들을 두고 컨트롤하겠다,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규모면에 있어서 확 성장하죠.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단점으로는 리스크가 있죠. 직원이 배신을 하거나 열심히 안 하면 그 직원 때문에 회사가 힘들 수 있습니다. 커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 40년 된 국내 토종 기업이 망했습니다. 파산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외국에 있는 부실한 기업을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수한 다음에 여기서 번 돈이 거기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파산을 했는데, 이런 거 봤을 때 큰 회사, 욕심을 키워서 크게 키우는 회사들 보면 리스크가 참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성격에 맞게 나는 내 그릇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보고 요 정도,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뭐 장사의 마인드나 그 정도, 아니면 나는 배포가 큰 사람이야. 그럼 사업가의 마인드로 쭉쭉쭉 사세를 확장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성격에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면 됩니다. 결론! 장사와 사업의 차이는 한 끗 차이다. 네, 이렇게 오늘 제가 에블바디 싫어하는 월요일날, 월요병 있는 날, 제가 여러분에게 장사와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는 그릇이 어떤가,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신 다음에 사업 승승장구하셔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